우울증과 불안증은 이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우울이나 불안은 낯선 감정은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분들에게도 아마 가장 흔한 증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게는 30%, 많게는 7, 80% 정도까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실제로 발생 기전뿐만 아니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도 유사하고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심리 상태가 별개가 아닌 이 연장선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및 불안한 감정이 지속이 되다 보면 우울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이 몇 편의 영상에서 우울과 불안에 관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많아지는 현대인의 문제이자 저희의 주 진료 영역인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우울과 불안을 환자의 설명이나 설문지로 진단하고 장기간의 약을 처방하는 현재의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를 보게 되면 의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듣고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적인 처방이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드셔보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은 일부 개선이 되는데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증상이 또 재발해서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균성 폐렴으로 가래나 기침, 콧물 증상이 있을 때 이 진해거담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폐렴으로 인한 증상은 완화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균을 잡을 수 있는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폐렴 자체가 쉽사리 호전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증상의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신과적인 문제의 치료가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물도 신경계의 기능 개선에 도움은 되지만 무언가 2% 정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진단을 위해서 조금 더 객관화되고 과학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앞으로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치료도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다양한 진단 검사를 바탕으로 약물 처방 외에도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오 피드백, 경두계 자기장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데, 일부 제약이나 문제점은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이외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이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특정 부위의 기능이나 구조 또는 신경 전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구현을 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 영상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불안과 우울로부터의 힐링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저자는 저명한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 이 불안과 우울에 대한 기존 정신과 의사들의 치료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들이 이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 대해서 밝혀낸 사실들과 직접 적용한 치료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뇌 영상 자료를 보유한 에이먼 박사와 루스 박사는 정신의학 분야의 뇌 영상 기술을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방대한 뇌 영상 자료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병으로 생각했던 불안과 우울을 치료를 하는 정교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이 치료를 하려는 부위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치료해온 정신의학 분야를 비판하며 불안과 우울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고민하던 그리고 찾던 내용이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이 마치 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셔서 살짝 놀라기도 하고 100번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일부 의료인들도 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가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두 저자는 이 정서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정한 뇌의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을 개선해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자는 뇌의 촬영 기법 중에 스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 단일 광자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트를 이용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뇌를 촬영을 하고 이를 통해서 불안과 우울을 일으키는 뇌 부위가 어디 있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뇌 기능에 대해서 검사도 하지 않고 단지 심리치료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도 하지 않고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과 같다는 약간 도발적인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우울 불안 환자에서 뇌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 우울과 불안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뇌의 기능적인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치료하려는 시스템은 100번 동의하기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후속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진단에 활용이 가능한 뇌파 검사, 뇌의 기능을 보는 다양한 검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과 불안의 약물 이외의 치료법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증상으로 판단하던 우울과 불안이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뇌신경의 문제 또는 신경들 사이의 신호전달 문제 등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